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타 파이널 매치 진행의 정재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양시장의 지수는 엇갈리는 수급 속에서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저께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물을 도로 뱉어냈고요. 개인이 나홀로 6,40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지 못했는데요. 결국 코스피 지수는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전일 대비 8.58포인트 하락한 3,06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파는 외국인과 기관의 장중 하락세로 전환해서 어제보다 1.89포인트 하락한 95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눈에 띄었던 건요. 시멘트, 건설, 리모델링 테마주의 강세였는데요. 시멘트 재고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전망과 서울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 기대감 등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인맥 테마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올해 저출산 정책 발표 소식 등의 출산 장려 정책, 캐릭터 상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는 오늘 최대 19%대까지 상승하기도 했고요. 대원 미디어는 22%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이슈와 모멘텀을 찾아서 경쟁하는 히든스타 파이널 매치. 오늘은요. 갈팡질팡 국내 증시 속에서 공략법을 찾아서 히든카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여러분 계좌에 돌파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고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추리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타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타 전문가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스타 파이널 매치 함께할 두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네, 오늘 든든한 전략 채워주실 두 분은요. 바로 단타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차트가이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새로운 스튜디오에 우리가 왔습니다. 멋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멋진 두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뭔가 탁 트여서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원하게 트여 있죠. 그렇죠, 시원하게 우리의 트여 수익도 시원하게 트일 것만 같고요. 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좀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낯설음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쾌적해졌고 그리고 방송하기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스튜디오에 하니까 뭔가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오늘 또 이 두 분과 함께 새로운 히든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강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또 지수, 양지수 모두 밀려났습니다. 먼저 차트가이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국내 증시 한 줄평을 딱 한다면은 슈퍼맨은 아니었던 국내 증시다. 이렇게 좀 한 줄평을 남길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전날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 초반에는 이러한 쌍끌이 매수세 기세를 이어나가가지고 시작 자체는 굉장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렇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진 펀치 두 방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좀 첫 번째 펀치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 시작과 함께 다시 시작한 미국 국채 금리가 첫 번째 펀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 국채 금리는 전날 미국 하락장의 좀 주요 원인이 됐었죠. 전날 밤에 이제 이렇게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국내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진정세를 조금 잡아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하나 생긴 거는 국내 증시 출발과 함께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도 다 같이 출발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좀 이렇게 국내 증시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이 선반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미국 국채 금리는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이어서 나온 두 번째 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펀치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제 그런 악재를 낳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조금 타격이 컸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정세가 많이 어지러워졌는데 여기에 EU까지 참전하면서 점점 더 판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판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수급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히려 양매도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증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형성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받는 그런 테마가 있죠. 바로 정치 인맥 관련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치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과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치 관련 테마 역시나 오늘 변동성이 큰 장세를 맞이해서 이렇게 좀 상승폭을 수급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기 전에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을 휘어잡은 그런 테마가 있는데 바로 저출산 관련 테마였죠.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스탁 첫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린 아가방 컴퍼니를 필두로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받았었는데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장 이후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저출산 관련은 사회적인 이슈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테마인 만큼 테마의 지속성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고, 이렇게 테마가 지속성이 이어진다면은 조금 더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고 온 이 히든스탁 종목도 이런 저출산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전략 미리 제시했었던 차트가이 전문가의 새로운 전략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은요? 네, 오늘 시장 좀 아쉽다. 예, 외국인과 기관계가 원래 장중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그래도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드렸었던 3,100선, 코스피에 대해서 3,100선을 어느 정도 딛냐 안 딛냐를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오늘 장세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좀 밑으로 내려왔었죠. 예,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음봉으로서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아쉬운 장세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매수세를 어느 정도 잡았지만 그리고 오후 때는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계가 적극적으로 또 매도세를 보였었죠. 그럼으로써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과 개인들 뭐 장중 한때 뭐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면서 제가 3,100선 얘기를 했는데 한 3,093선까지는 어느 정도 올랐었습니다. 예, 하지만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간외 뉴욕 지수 선물의 하락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차트 흐름을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은 제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해드렸듯이 뭐 3,000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100선을 어느 정도 딛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3,100선을 어느 정도 상승 여부를 보이면서 딛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분봉 흐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앞쪽에서 흐름을 본다면은 굉장히 강력했었던 흐름이 한 10시 30분 정도까지는 그래도 10시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부를 좀 보였지만 하락폭을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아무래도 답답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코스닥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960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960선을 어느 정도 딛고 올라가려고 좀 노력을 하다가 이것 또한 외국인과 기관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잡히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서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 같았지만 급락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좀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였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봉상 흐름을 본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3월 11일부터는 우상향 패턴으로 가지만 그래도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은 올려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4월 달 되면은 그래도 960선은 어느 정도 더 뛰어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우려감만 펼치기에는 뭐 그래도 또 좋은 시장이 좀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눈에 띄었었던 종목군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시멘트 관련주가 요즘엔 강한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한 후보죠. 공약으로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이 시멘트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이었고 시멘트 재고 현상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시멘트 관련 종목이 굉장히 강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신양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6%까지 장중한 때 쌓인 흐름을 보였다가 어느 정도 12%로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삼표 시멘트 또한 오늘 장중한 때 7%까지 올랐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신다면은 3월 23일부터 우상향 패턴으로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한일 시멘트 여러분들 그리고 한일현대 시멘트 그리고 아세아 시멘트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린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눈에 띄게 오늘 시장 좀 약세로서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강한 패턴을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오늘 크게 시세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LED 램프를 처음 공급한다는 소식으로서 필수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죠. 예, 이것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부각을 받아갖고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시세를 줬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K콘텐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K콘텐츠로서 웹툰에 대한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웹툰에 대한 사업성 영향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으로서 넓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원 미디어 또한 강력했었던 흐름이 나타났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이러므로써 오늘 강력했었던 테마를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눈에 띄게 뭐 한 후보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뭐 국내뿐만 아니라 K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또한 여러분들 잘 보신다면은 요즘 굉장히 핫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한 이거 오늘 가지고 온 테마를 꼭 아셔야지 매매하실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 꼭 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핫 트렌드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파이널 매치 들어가기 전에 적용되는 룰부터 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양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매치에서는 오늘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챙겨간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뜨거웠었던 수익률의 비법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2021년 상반기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이번엔 어떻게 진행될까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주중에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두 종목씩 편입.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파이널 매치. 오늘은요, 이 필명만 들어도 매매 테크닉이 느껴지시는 두 분입니다. 차트가이 그리고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새로운 히든카드 추리에 나설 테니까요. 잠시 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 시간 차트가이 전문가가 제시했었던 히든 종목의 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차트가이 전문가의 코스모화학 매수 범위는요. 만 원에서 11,1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모화학 오늘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잠시 후 더 자세히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에 차트가이 전문가님, 오늘장에 또 수익률을 두둑히 챙겨간 종목이 있죠. 바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 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상승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네. 아가방 컴퍼니 먼저 짚어주시죠. 사실은 좀 중국 양해에서 좀 산화 제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은 이제 지체가 되었던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근데 강세를 보였을 때 오히려 대장격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뭐 산화 제한에 대한 이제 얘기는 중국에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근데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때 이거 재보궐선거랑도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저출산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재보궐선거 전에 충분히 이슈가 나와줄 수 있다. 뭐 후보자의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분명히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었고 결국에는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8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이제 지원금을 풀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줬는데 이런 뉴스를 통해 가지고 아가방 컴퍼니 전날에 좀 상승을 해줬고 뒤이어서 시간의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오늘 장초방에 시장 자체를 휘어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차트를 통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아가방 컴퍼니의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을 뚫고 강하게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좀 모아줬고 결국에는 바로 뒤이어서 뉴스에 힘입어가지고 이 짙은 구름대 안으로 살포시 이렇게 무난하게 안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대 안에 안착하니까 추세가 더욱더 세게 갔죠.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닿는 이런 추세가 보여졌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근데 문제는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왜냐? 그 전에 패턴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말면서 음봉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은 강한 상승은 보여주었지만은 그래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이 구간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조금 이렇게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가방 컴퍼니 조금 더 추세를 뭐 지켜본다면은 오늘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구름대 하단 부분이 오히려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 구름대 지지선 이렇게 잘 잡아준다면은 충분히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이라는 지속성 있는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상승 추세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살펴봐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아가방 컴퍼니의 수익률 챙겨갑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제 제시해 주셨던 코스모화학인데요. 오늘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요. 특히나 이 종목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인상적으로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테마도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트로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코스모학이 춤출 수 있는 무대가 지금 형성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와 관련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발트 관련해서 벌써 이슈가 나와줬어요. 오늘 바로 이슈가 나와줬었는데 그 이슈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국의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왔죠. 제가 어제 이제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탐내는 그런 재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세계에서 70%의 이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콩고에서 광산의 40% 이상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중국인데 이러한 중국의 기업 그것도 대기업인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그만큼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고 중국 내 전기차 생산량이 많아진다. 바로 코발트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중국발 코발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도 코발트 가격은 더욱더 강세를 이룰 수 있겠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이슈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발트 가격의 테마에 힘입어 가지고 이 코스모화학도 이제 테마
받쳐주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차트 상으로도 이렇게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다고 했는데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을 하나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바로 그 패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장대 음봉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장대 음봉을 통해서 이 볼린저 밴드를 중단을 이탈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말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무난하게 타면서 볼린저 밴드 중단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이러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지금 그대로 나와주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장대 음봉을 통해서 볼린저 밴드 중단, 시작은 이거였죠. 시작 지금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난하게 상승 추세 지금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볼린저 밴드 중단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때 추세가 한번 나와줬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구름대도 벌써 얕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후 구간 또 강한 시세 분출이 기대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 살펴봤고요. 다음에는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초록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추세가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죠. 제가 이게 알려드렸을 때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어느 정도 시상에 대한 수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서 알려드렸는데 수상을 하지 못했죠. 그럼으로써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내려왔고 다시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게 아무래도 금일 같은 시장, 약세에 대한 시장에 외인들과 기관계가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거고, 특히 여러분들 기관계는 이 거래일 동안 매수 포지션을 어느 정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여러분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유하시고 2,500원 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 단기적으로 2,500원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에는 대성 엘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연일 상승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이네요. 대성 엘텍이 한번 가나 했는데 가다 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만약에 장중한 때 6%가량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한 6% 시세 나오고 어제와 비슷하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움직임을 좀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잘 보신다면은 그래도 오늘 매물 출회가 좀 나왔지만 3거래일 계속 외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위험한 구간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잡으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급등 나오면은 여러분들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 전일자와 금일자 6%까지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4, 5% 안에서 수익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고, 아무래도 더 큰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요. 장대 항복 나오시면 매도하시는 전략 꾸리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엘텍 급등 나올 시 여러분 수익 챙겨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성 엘텍이었고요. 다음에는요, 삼화 네트워크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챙겨갔는데요. 자, 오늘 일정의 변동성 크게 나왔습니다. 52주 신고가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죠. 네, 삼화 네트워크스 제가 만약에 이게 히든스탁을 한 달 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저는 안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저도 오늘 큰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눌려줘가지고 일단은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한 때 12%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만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된다면 10% 이상 상승을 좀 맛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연일 강조드렸었던 테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시겠죠. 영상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테마고요. OTT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컨텐츠의 제작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애플 TV 플러스나 아니면은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또 발 디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주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은 무엇일지 지금 찾으러 갑니다. 정답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세 가지 힌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트 가이 전문가가 어떤 히든 카드 준비했을지 종목 추리 나서 볼게요. 키워드 1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IPO 이슈 굉장히 또 강력하죠. 특히나 이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후에 더욱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일단은 국내 증시, 최근에 국내 증시를 휘어잡는 테마를 꼽자면은 단연코 나스닥 상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뭐 뜨거운 감자를 넘어서 폭발하는 감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스닥 상장 러시가 이뤄진 이유는 바로 실제적인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쿠팡을 뽑아볼 수 있겠죠.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너무나도 화려하게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다수의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 러쉬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제 차등 의결권을 통해 가지고 경영권 방어가 용이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나스닥 상장 심사에 통과를 한다. 그만큼 이제 이 기업이 안정적이고 단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그 기업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순식간에 쿠팡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자마자 시가총액을 100조 원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스닥 상장이 얼마나 기업에게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 이후에 뭐 쿠팡 이외에 마켓컬리, 두나무, 뭐 스마트 스터디 등 나스닥 상장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나스닥 상장 이슈가 계속 나와지면서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회사와 거래하는 그 거래처 관련 이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과 직접 거래한다는 그런 이슈만으로도 연초에만 무려 500%가 넘는 그런 급등을 했었고, 뒤이어 마켓컬리와 거래하는 흥국 F&B 같은 경우는 170%가 넘는 그런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히든스탁의 좀 핫한 종목 중 하나였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두나무 지분에 투자한다는 그런 이슈가 생김으로써 순식간에 100%가 넘는 그런 대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이제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도 이 나스닥 상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힌트도 잘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 생각하고 계신가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네, 지금은 어린이 시대라고 두 번째 힌트 주셨습니다. 아직 4월도 안 왔고요. 어린이 시대 하면은 어린이날 5월 생각나거든요.
5월도 생각나고 또 익숙한 거죠. 지금은 무슨 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좀 유아 시대다, 어린 시대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제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저출산 관련, 그러니까 유아용품 관련 회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장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전에도 유아용품 관련 회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유아용품,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 테마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 문제가 있겠죠.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이제 저출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장에 동아시아 한중일만 보더라도 일본에 이어 한국, 그리고 한국에 이어 중국까지 저출산 관련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이제 사회 이슈가 좀 대두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저출산 대책에 관련한 그런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고, 이렇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산율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기 직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저출산 관련 테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유아용품보다도 이제 유아용 콘텐츠에 관한 이제 회사들도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이제 유아용 콘텐츠를 통해서 캐리 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대표 만화 채널, 그러니까 투니버스의 시청률 신기록을 작성한 신비아파트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 신비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오로라 같은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급등세를 자주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도 아기성어라는 가장 강력한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큰 수혜를 본 그런 이제 종목이 있는데 바로 토박스 코리아죠. 이런 토박스 코리아까지 유아용 콘텐츠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력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 종목도 유아용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특히나 토박스 코리아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충분히 이를 고려하신다면 종목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여러 가지 단서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캐릭터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또 추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도움 좀 챙겨볼까요? 네, 저는 자 1번 들었을 때는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우리나라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켓컬리나 아니면은 뭐 야놀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두나무에 대한 이슈도 전일자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태경케미컬이라는 이 마켓컬리에 대한 부각이 좀 되면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런 종목군들을 보고 아마 나스닥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초점을 원래 1번을 들었을 때는 이 마켓컬리 쪽을 유심히 또 살펴보면서 이 태경케미컬이나 뭐 관련된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 2번을 듣고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예, 2번을 듣고는 여러분들 뻔히 쉽게 저 말고도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아용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몇 종목이 제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예, 대표적인 종목이 앞쪽에서 얘기해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토박스 코리아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종목을 더 얘기해드리면 아까 오로라라는 종목 또한 저도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좀 찾았는데 오로라 또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종목이 남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앞쪽에서 이제 토박스 코리아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은 이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좀 보이는 종목인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한 양봉을 그리면서 강한 시세를 줬으면은 이 종목 또한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흐름으로서 보기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한 종목 더 이야기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손오공이라는 종목은 지금 뭐 3월 29일 월요일부터 우상향 패턴으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 추리가 계속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좀 눌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2번 나오고 나서 거의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였기 때문에 강력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종목 하고 마지막에 얘기해 줄
종목이 바로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삼성출판사라고 하게 된다면 아기상어 관련주로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핑크폭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스마트 스터디와 관련 이슈가 나온다면은 거의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는 이 삼성출판사가 유력한 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손오공, 유엔젤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오공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유엔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정답률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세 번째 힌트 지금 만나볼게요. 네, 아기상어. 아이고, 힌트가 나왔으니까요. 아무래도 정답률이 쑥 올라갔을 것 같아요. 거의 한 99.9%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디즈니도 아니고 펭수도 아니고 바로 이제 아기상어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기상어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대장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딱 두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토박스 코리아가 아니다? 그러면은 딱 한 종목이 남겠죠. 아기상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아기상어처럼 주가도 계속 움직이는 출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 아기상어 뚜루루 저건 네.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뚜루뚜루랑 엄청 헷갈려요. 저는 저거 쓰면서도 계속 이제 귓가에 맴돌던데, 저 멜로디가. 네. 뚜루루가 항상 저는 어렵더라고요. 뚜루뚜루. 뭐라고요? 아니요. 네. 한 번만 뭐라고요? 예. 못하겠습니다. 아기상어 뚜루루. 여러분들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자창에 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차트가이님 삼성출판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삼성출판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이어지고 있고요.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문자로 보내주셔야지 여러분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확률 높아집니다. 차트가이님 삼성출판사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시고요. 마켓컬리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자, 종목에 대한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힌트는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추리 나서보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힌트 1번부터 만나보시죠. 예,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곳 어디겠느냐. 코스피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예.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미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못 맞힐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서 수혜를 받아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예,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직격탄을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수혜주로, 코로나19에 대한 수혜주로 맞추시면 안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군 아니면 어려웠던 테마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4월 달이면 작년만 보더라도 4월 달이면 그나마 우리가 3월 달의 여파를 견디고 나서 조금 회복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을 때 이 3월 달의 지수를 네. 본다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어했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군, 이 종목군들도 이런 테마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테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테마를 여러분들 한번 좀 안 좋았었던 테마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테마가 여행 관련주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죠. 그중에 여러분들 참 좋은 여행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히든스탁이라는 방송을 꾸준하게 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지난 시즌에 제일 처음 갖고 왔었던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어려웠었던 구간이었고 요 근래 그래도 백신에 대한 접종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않을까란 이런 기대감으로써 그래도 다시 한번 흐름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코로나19로서 작년에는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테마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힌트 두 번째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힌트 1번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행 쪽에 대해서 먼저 짚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예시로 참 좋은 여행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추리 이어가 보죠.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예, 여행 쪽에서 열심히 추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환경 규제 강화라는 키워드가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예, 오늘 마지막 제가 나올 수 있는 방송이기에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맞춰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좀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힌트 드리는 거를 꾸준하게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또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환경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요즘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근래에 중국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라고 보신다라고 하게 된다면 중국이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환경에 대한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군이 바로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서 철강사들이 있거든요. 예, 철강 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공장 가동률을 점점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강주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계속 회복됨으로써 철강 제품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고 기조는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호재성 기사가 또 났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 수주가 계속 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습으로서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번째 힌트거든요. 철강 쪽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관련 종목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추리가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힌트에서 여행 쪽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선 철강 업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아 보자면은 여행과 또 철강이 함께 있으려면 차트가이 전문가님 배로 여행을 가는 거 생각해 보면서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요? 뭐 수능 30번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단 철강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포스코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날인데 포스코 시리즈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제 인상에 가장 남는 제철 관련주로 하면 제일제강이거든요. 예전에 그 보물선 돈스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쭉 튀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슈 때문에 상승했었던. 사실상 뭐 작전주다 뭐다 이런 소리 나왔는데 나중에 철강 산업 관련해서 다시 정상적인 종목으로 편입돼가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제일제강이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상승폭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휘발성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모르겠네요. 근데 제일제강 네. 오늘 13%나 급등했네요. 예, 저는 이제 2번 힌트를 보고서 중국 환경 규제 강화 이슈 보고서는 이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그런 철강이나 전기차 철강 뭐 그것도 소재 같은 충분히 것들 갈 수 있죠. 아닐까. 왜냐하면 전기차도 친환경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배터리 소재 쪽으로 가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근데 너무 저는. 어려워. 네. 어려워요. 세 번째 힌트를 어서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요. 세 번째 힌트 강력해라. 지금 공개합니다. 강력하길 바랬는데 세 번째 힌트 어렵습니다. 또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쁜 소식이긴 한데요. 네. 힌트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렵죠? 문자가 안 왔어요. 네, 어렵습니다. 오늘은 각오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무슨 각오하고 일이에요? 왔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3번 힌트를 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3번 힌트도 여러분들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러분들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미리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해 좀 많이 어려웠었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흑자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200% 이상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25억 이 정도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강 관련주를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라라고 강조드리고 싶은데, 한 종목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아베스트리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철강 관련 종목군들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중한테 2% 올렸지만 우상향 패턴으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제가 외국인들 수급을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공개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2거래일 연속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 그러니까 철강 관련 종목들을 좀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관련 종목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힌트 모두 만나봤는데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힌트를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가이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아기상어 키워드를 갖고 있었던 오늘의 정답 삼성출판사입니다. 가격 전략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워낙에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이 44,500원까지 이제 열어놓고 매수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좋은 매수 타점을 잡으셨다면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 부근인 이 54,0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날의 이제 종가 부근이죠. 이 41,500원 선 이렇게 깔끔하게 가격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에 대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 체크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단타승부사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정말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썼다 한 만큼 어려웠습니다. 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각오하고 갖고 왔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갖고 온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종목 말고 10종목을 준비했어요. 이 철강 관련 종목에 대해서 10종목을 준비했는데 방송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10시에서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10종목 그리고 오늘 드리는 종목과한 대응 전략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승부사 전문가 선물 10가지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단타승부사 전문가와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 있고요. 히든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단타승부사 그리고 차트가이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